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 취업, 퇴사, 이직, 비 내리는 인생에 작지만 유용한 우산 하나인 인생우산이 준비한 프리랜서 필수 가이드. 멋지게 살아남은 프리랜서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여행 가상현실 프로젝트 인생은 자유계약 프리랜스 Your Life Unfreely Desktop. 민망해. 제 인트로가 좀 길죠? 표정이 어쨌든 올라서. 네, 오늘 그 Unfreely Desk타의 지금 세 번째 손님이세요. 데스타들 세 번째. 지금 데스타들만 모시고 있는. 데스타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손님이신데 첫 번째 질문이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재수 없어도 되나요? 재수 없어도 돼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장황하게 소개해주세요. 데스타, 대한민국 1위, 전국 1위 와우. 오픽 강사 티파니입니다. 제 메인 잡은 영어 강사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들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 영어 면접이나 영무 이뤄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360명 오늘 구독자 돌파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바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당장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사실 근데 저희가 서로 안 지가 좀 꽤 됐죠, 그래도. 오래됐습니다. 네네네. 네. 제가 토익 강사를 시작한 것이 한 2010년 정도? 그때 맨 처음에 저 여기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저희 그 지하실에서 지하 강사실에서 만난 적 있잖아요. 네. 그죠? 많이 만났습니다. 뭔가 조금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들었어요. 그때. 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괜히 친해졌어. 친해질 이유가 없었는데 한 번씩 밥 먹고 네, 술 먹고 이러면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서로를. 미래의 크리에이터. 미래의 영어 강사 외에도 다재다능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알아봤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로 안 지는 거의 10년. 네. 거의 10년. 처음에 어떻게 강사를 하시게 됐나요? 강사를 시작하게 됐냐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받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지를 보면서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어릴 때로 넘어갑니다. 저는 7살 때 내 3살 어린 동생에게 아니 근데 7살로 가요? 7살 때 3살 어린 동생에게 엄마에게 50원을 받아오면 뺄셈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50원이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프리랜서로서의 가장 첫 번째. 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제 동생이 고등학교 때 그때는 5만 원을 받아오면 불어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불어 강의를 했습니다. 50원에서 5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에서 좀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을 매일 모아놓고 과학실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칠판을 놓고 가르쳤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좀 대장놀이 하는 거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잠깐 이걸 편집해주세요. 역시 크리에이터. 생각해보면 저도,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항상 좀 자존감은 낮았고, 나는 잘하는 게 좀 없었고, 암울한 청소년기나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좀 무시도 많이 당했고. 근데 뭔가 이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약간 리더였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자존감이 낮았던. 네, 그때는 제가 강의를 좋아한다가 잊었어요. 7살 때 이후로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기는 좋아하는 것도 없어, 꿈이 없어, 난 잘하는 게 뭔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어요. 거슬러 가보세요. 과거로. 네, 그러면 뭔가 나의 습성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즐겼던 행동 이런 것들이 좀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7살 때로 거슬러 가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어떤 강의를 시작하셨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Unfreely Desk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프리랜서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다양한 일을 하시지만 이제 글 쓰는 게 위주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그림을 그리는 게 위주가 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이제 선생님은 강의하시는 게 가장 네, 위주잖아요. 이게 저의 메인 잡이고 그죠? 모든 에너지 몰빵. 네. 몰빵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자극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장황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두 번째 질문이 인생의 처음 강의였는데 그게 이제 그겁니다. 7살. 네, 쌤. 50원. 50원.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이제까지 하셨던 수업 중에서 가장 만족하셨던 수업, 가장 아쉬웠던 수업, 가장 힘들었던 수업.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우사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가장 만족했던 수업을 딱 하나를 뽑기는 그렇고, 항상 최고의 수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애들이 눈이 총명하고, 내 말에 막 웃어주고, 빵 터주고, 안 꼬이고, 네네네. 이게 모든 게 다 일치하면 그거는 잘 되는 수업이고요. 뭐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네네. 꼬이고, 애들 막 화나 있고, 막 우울해 있고. 근데 그 우울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울한 학생들이 몇 명 있으면 그 반은 좀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딱 뽑기는 그렇지만 좀 우울한 학생들이 많이 모인 반이 늘 저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수업. 아쉬웠던 수업은 늘 아쉬운 점은 딱 하나를 뽑기는 좀 그렇고요. 좀 그냥 제가 처음에 강사가 갑자기 생각한 거야. 예. 네, 반말해도 됩니까? 예, 네. 됩니다. 자, 지금 생각한 거야. 자, 제가 처음에 강사가 됐는데 그때는 좀 제가 어린 나이에 강사가 됐어요. 우연히 한국에 와서 강사가 됐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강의하는 거를 참관을 하셨어요. 그때 강남 IBM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2000년도 제가 20대 20대라고 해둡시다. 네. 어린 20대. 예.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회화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발음을 하나씩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약간 껌 씹는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깻잎 머리에 짧은 교복에 그냥 엄마가 가라서 영어 어른 학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내가 발음해보라고 했더니 에이씨 이거 싫어 이러면서 원장님 계시는데 저를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생이요? 네. 그 다음날 원장님은 안 계셨고 또 그 수업을 들어갔는데 제가 한 명씩 발음을 시키는데 걔가 에이씨 이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전 울었습니다. 펑펑. 거기 앞에서 너무너무 네,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고요. 그날 이후로 이제 그 반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걔가 싫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강사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걔가 깻잎 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초코파이 정 이렇게 써있는 거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극적으로 화해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베테랑이잖아요. 강의 경력은 19년, 이제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아이를 만나면 하지 말아라, 네 손 내지 이러고 넘어갈 텐데, 그때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초코파이로 인해서 네. 그 화해를 했다는 게 굉장히 반전이네요. 네, 저는 그냥 초코파이. 뭐 수업을 안 듣고 나갔다든지 이랬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줬지? 보는 순간 한문으로 정 이렇게 써줬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있었던 아이인가 봐요. 네. 정이 있었던 아이인가 봐요. 정이 있었네요.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에피소드? 24살 네. 때 제가 처음 했던 제 거 수업. 이용해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거 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인터뷰다 보니까. 4시간인데. 같이 말하는 거. 같이. 죄송합니다. 전 짧게. 전 알았어요. 짧고, 네. 선생님은 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맨날 듣기만 했지 할 줄은 모르는 입장?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토익 LC였거든요. 맨 처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학생이 좀 수업을 듣더니 그 그게 수업 언제입니까? 24살이에요. 딱 10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업 어떤 평가서를 또 그때는 쓴 때였나 봐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 차라리 집에서 혼자 LC 연습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해가지고 훨씬 그래서 그 학생이 쓴 거를 그 부장님이 저한테 직접 주시고 그 필체까지 다 할 수 있게끔 누군지 짐작하셨습니까? 어떤 학생인지요? 너무 알겠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 학생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이제 강사실에서 펑펑 울고. 근데 뭔가 강사는 초반에 한번 울어줘야 되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거를 겪어야지만이 그죠, 성장할 예.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새로운 세계를 처음 들어갔을 때 눈물을 흘리는. 울지 않은 강사는 강의를 논하지 마라. 와우! 명언 나왔습니다.
눈물을 한번 흘렸어야 한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강사라는 직업. 강사라는 직업의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플러스 나만의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사의 장점은 우사님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얘기 너무 잘 들어줍니다. 친구들 모임 가면 6명만 모여도 이제 내 얘기 집중 안 합니다. 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항상 애들 20명이건 30명이건 40명이건 다 내 얘기만 들어주니까 이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마워해야 됩니다. 다 내 얘기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고 내 얘기 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다른 회사나 뭐 상사의 눈치나 그쵸 동료 뭐 윗사람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게 조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일단 자기 강의를 잘하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네. 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의 장점 2번째는요,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아니면 영어에 좋은 점수를 받거나 영어를 좋아하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는 걸 보면 전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좋은 회사를 간다든지 그때부터 영어가 좋아서 뭐 외국에 들어간다든지 영어에 관련된 일을 찾는다든지 그래서 보람이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요즘은 좀 옛날보다 못하지만 좀 잘 되면 좀 일반 친구들보다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좀 큰 돈도 벌 수가 있고 또래 뭐 그냥 일반적인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그리고 크게 명성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중간 질문 조금 해도 될까요? 네, 많이 해도 됩니다. 좀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이제 어떤 강사를 저도 해보긴 했지만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은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페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 강사에는 그러니까 학원마다 다르겠지만 기본급은 없죠. 기본급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정말 3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조건 큰 학원이면 다 잘 번다고 생각하는데 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있다 이러면 잘 믿지를 않는데요. 의외로 빈부격차 너무 심하고요. 그렇죠. 빈부격차 네. 심하죠. 그러고 기본급을 보장해 주는 데는 또 크게 뛸 수 있는 폭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있긴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그 시간제 그다음에 기본급 정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간제 그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어쨌든 무조건 옛날처럼 학원 강사 옛날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학원 강사는 돈 많이 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 학원계의 강사 급여는 영원부터 무한대. 영원부터 무한대. 네, 좋습니다. 그 범위가 있는 네.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시험 영어 과목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정해져 있는 목표가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점을 따야겠다, 어떤 등급을 따야겠다. 그쵸. 그러면 이제 살짝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나는 학생들의 목표를 이만큼 달성시킨다. 가만히 좀 빠져 계세요. 갑자기 눈에서 이제 불이. 네, 살짝. 네. 저는 잘 가르칩니다. 일단 제가 강의를 오래 했고요. 오래 했고 저는 너무 가까이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어가 빨리 느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나는 영어를 수능 이후로 손을 놨어. 중학교 때 이후로 나는 포기했어. 영어를 들여다보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학교 때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끄집어내면 좋은 영어가 완성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중고등학교 때 싫어했던 이유만으로 난 영어를 못해 이렇게 자기를 한계 짓는 게 저는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편안한 마음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어를 좀 많이 끄집어내서 그거를 좀 잘 전달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도 오픽에서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그럼요. 잘하시는 분들도 나름 또 논리적으로 정리해 가는 배우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영어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 잘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극단적으로 진짜 막 영어를 진짜 싫어하는 분, 막 정말 중학교 때 이후로 영어를 놨다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오픽에서 요새는 보통 그 IH 정도를 원하죠? 네, 원하죠. 좋은 점수죠. 그걸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것도 정말 케바케인데
근데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그러니까 2주 반이 있고 한 달 반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는 완성이 다 됐는데 만약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소수는 그 다음 달에 스터디에만 합류를 해서 그냥 사람들이랑 연습을 해갖고 시험 보러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간은 6주에서 2달은 안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안에 끝냅니다. 와우. 정말. 와우, 좀 영혼 좀 넣어주세요. 제 채널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이 와우가. 좋습니다. 살짝 불쾌했습니다. 근데 진짜 2주 걸린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2주 만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끄집어내서 그래요. 나의 잠재력에 있는 영어 실력을. 거의 지금 강사시지만 마술사나 마법사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 그런 별명도 많이 있고 그래요? 전적으로 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예, 전적으로 그런 캐치프레이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네. 티파니 스행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3가지 중에 갑자기 이제 수업 홍보를 약간 했고요. 네네. 이제 단점. 강사의 단점. 단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가장 큰 단점은 이거 같아요.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예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슬픈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집중해. 자, 그래서 뭐 이별한다거나, 그쵸? 누가 편찮으시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아무튼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웃으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컨셉이 무뚝뚝한 강사는 상관이 없는데 늘 밝게 하던 사람이 자기의 사생활로 인해서 여기서 슬픈 에너지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슬픈 일이 있었는데 오늘 웃으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약간 좀 더 슬퍼지기도 하는데 더 안 슬퍼지기도 합니다. 까먹어요. 네, 슬픔을. 저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하실 겁니다. 시간이 다르죠. 일반 일하는 친구들하고. 물론 뭐 백화점이나 뭐 호텔 뭐 이런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나 또 특별한 헤어드레서나 이렇게 시간이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 친구들이 모임을 할 때 항상 10시에 가야 된다거나 뭔지 아시죠? 그러다 보면 1차를 못하고 1차 절대 갈 수 없어요. 네, 나중에 험한 꼴만 남았을 때 합류를 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온 건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그게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좀 한번 6시에 퇴근해서 이렇게 놀러 다니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선생님도 토요일 수업하시죠? 네. 결혼식에 네, 결혼식 아예 못 갔어요, 저는. 아예 못 갑니다. 결혼식은 무슨 그쵸? 일요일날 요새 결혼 잘 안 하더라고요? 네. 토요일날 많이 하더라고요. 토요일 점심 때 딱 수업하는 시간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9시, 10시까지 막 집중해서 일 안 한단 말이에요. 가끔 졸기도 하고, 약간 쉬기도 하고, 그쵸, 채팅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강의한 시간에는 다 집중해야지. 졸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시간 강의를 하는 거는 8시간 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플러스 끝나고 또 자료 준비하고, 그쵸. 물론 직장인들도 야근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8시간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료 준비도 또 하고, 뭐 채점도 하고, 첨삭도 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는 하루에 8시간밖에 안 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도 강사할 때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중간에 뭐 공강 시간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자유로워 보인다. 네. 하지만 또 선생님도 공강 시간에 또 수업 준비하시고, 네, 맞아요. 그 뭐 카페 관리 같은 것도 하시고, 그때 놀아도 노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그쵸, 불편해서.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히 시험 과목에 관련된 학원 강사는 24시간 일하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 생각나는데 약간 외로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저 동료나 뭐 선후배 이런 게 없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밥도 좀 늘 혼자 먹어야 되고 스케줄도 좀 불규칙적이고 그래서 언제는 가끔은 그냥 사람들하고 항상 말하고 상대하고 있지만 좀 뭔가 외로운 느낌 이런 것도 들었었어요. 뭔가 풍요 속의 빈 공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나만의 장점, 단점. 나만의 장점은 제가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좀 재수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하자면 하나만. 저는
밝은 에너지와 제가 성격이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해요. 특히 이제 되게 젊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여기 못해?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임원이나 높이 뭐 부장님, 이사님, 과장님 이러면 이미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밖에 1층에 나가면 신입사원들이 다 피한대요. 근데 자기만 지나가면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애들이 저랑 놀고 싶어 합니다. 와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항상 좀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복이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네, 없습니다. 근데 지어짬을 그게 뭐냐면 있잖아, 저는 쇼맨십이 좀 없어요. 아마 우사님도 없을걸? 그래서 좀 애들한테 막 웃기게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벤트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쵸. 막 대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조금 뭔가 어쨌든 이런 선생님도 저도 뭔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것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엄청난 막 그 분출하는 흥을 발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의외로 아니에요. 우리 의외로 선비과. 우리 양반. 뭔가 막 분장도 하고 뭐지 노래도 하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게임도 시키고 그죠. 그까지는 못 가는. 그걸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가 잘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잘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고 그냥 좋아해요. 이런 거 안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 5번째 질문. 강사에게 성공이란? 강사는